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아주 늦은 밤, 늦게까지 택시를 몰며 열심히 일한 택시기사 박운전 씨는 지친 몸을 차에 싣고 퇴근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차 앞에 어떤 하얀 여성이 튀어나왔고, 너무 놀란 운전 씨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비명을 지르고 마는데요. 어메 지금 뭐야? 하지만 운전 씨가 밖으로 나와 확인했을 땐 아무것도 없었고, 별일이 다 있네라 생각한 운전 씨는 다시 택시에 타지만 택시 뒷좌석엔 이미 어떤 언니가 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뭔 소리야? 오빠 나 똥 쌌어. 어제 세차했는데. 목숨을 빼앗는 심령사진 마의 건널목. 며칠 뒤 운전 씨에게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건널목에 해미와 오합지졸 테마클럽 친구들이 모입니다. 이곳에 이들을 집합시킨 것은 다름 아닌 존나 못생긴 비열한 안경제비 경태로 분위기를 한껏 잡고 며칠 전 택시기사가 처녀귀신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죠. 이에 해미와 친구들이 그래서 졸라 어쩌라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자 안경제비는 졸라 열받는 자세를 취하면서 이런 곳에 귀신이 나오면 또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심령연구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 말하곤 사진을 찍어 퇴치하자란 희대의 쌉소리를 하며 친구들에게 카메라를 나누어주죠. 하지만 요 셉셉이의 더럽고 추악한 속내는 친구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사진을 찍게 하고 거기에 귀신이 찍히면 그 심령 사진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곤 무지성으로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대는데 이 상황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리아 언니가 드디어 한마디를 합니다. 귀신들이 참 불쌍하다. 걔네들은 그냥 조용히 쉬고 있는데 너 같은 개병이 떠보겠다고 개병을 떨면서 들쑤시고 다니면 걔네들 기분이 참 좋겠다. 그치? 리아 언니의 핵돌직구에 정신이 어질어질해진 셉셉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를 내려놓습니다. 낸 어림도 없지. 그날 밤 셉셉이는 기어코 오늘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현상하는데요. 그런데 리아 언니의 사진에는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고 셉셉이는 사진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찍혀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분명 사진 찍을 땐 없었던 기이한 여자의 손이 리아 언니의 목덜미에 있었던 것이죠. 다음날 셉셉이는 자신이 심령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릴 생각에 잔뜩 신나하며 학교로 달려가는데요. 학교에 도착한 셉셉이는 곧바로 사진을 영빈이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뒤에서 해미가 튀어나와 셉셉이를 밀치고 셉셉이는 그대로 꼴이 좋게 엎어지고 말죠. 아주 꼴이 좋아? 응? 이후 해미는 친구들에게 아주 큰일이 났다며 지금 리아 언니가 갑자기 어제부터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방과 후 해미와 친구들은 리아 언니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향하는데 리아 언니는 다행히 자신은 괜찮다며 큰 문제는 없다 했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고개를 숙인 채 얌전히 듣던 안경제비 셉셉이 조용히 그 악의 구렁텅이 같은 주둥이를 기어코 열어 제끼고 마는데요. 귀신이 들러붙었을 때 전형적인 현상이야. 그리고 셉셉이는 불경스러운 것이 찍힌 사진을 리아 언니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이것을 찍었기 때문에 아픈 것일 수도 있다라 하는데 리아 언니는 사진을 보곤 어두운 표정으로 사실은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 말하더니 갑자기 가슴팍을 풀어헤칩니다. 당황해하며 말리려 하면서도 정작 말리진 않는 호기심 대마왕들. 그런데 잠시 뒤 끔찍한 것이라도 본 것 마냥 셉셉이가 병실을 뛰쳐나가고 안 보는 사야. 해미와 영빈이는 그 뒤를 쫓습니다. 리아 언니가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목에 생긴 짙은 몽자국으로 그것은 사진 속 손이 있던 곳과 같은 곳이었죠. 그날 밤 해미와 누리는 엄마의 요괴 비법 일기를 살펴보며 리아 언니를 괴롭히는 요괴가 혹시나 이곳에 적혀있을까 찾아보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졸라 가소롭다는 듯 바라보고 있던 졸라 얄미운 요괴 들린 오드아이 눈깔 고양이는 해미에게 그 일기를 들여다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요괴가 아니라 원혼이다, 원혼. 아이 깜짝이야. 원혼 덩어리라 치를 건드는 인간은 누가 되었든 괴롭힌다. 뭐 너희들이 먼저 건드렸으니까 저주받아도 할 말 없겠지? 저게 쳐돌았나? 해미는 미친 고양이의 말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이 깊어집니다. 해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엄마의 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괴를 퇴치하는 것뿐인데 원혼은 어떻게 퇴치해야 될지 감도 안 왔기 때문이죠. 같은 지각,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안경제비 셉셉이는 그 집에서 또 되도 않는 헛짓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퇴마의식이었는데 셉셉이는 심령 연구가의 명예를 걸고 리아 언니의 저주를 풀어주겠노라 다짐합니다. 셉셉이는 태무산 마법진 위에 이상한 것이 찍힌 리아 언니의 사진과 필름을 올려놓고 기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똥꼬 삐라삐라삐라 뿌라뿌라 뿌라 따따따따따따. 셉셉이가 주문을 외우자 잠에 들어있던 리아 언니가 괴로운 듯 인상을 찡그리기 시작하고 무슨 일인지 검은 방구를 뀌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셉셉이는 기이한 주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외웁니다. 하지만 이 해괴한 행위는 리아 언니에게 씌인 저주를 더 강력하게 만들 뿐이었고 이젠 귀신의 손이 직접 나타나 리아 언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만해 이 병신 새끼야! 결국 의식은 실패하고 말았고 셉셉이의 집은 터지며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셉셉이는 폭발해서 살아남고 말았고 곧바로 리아 언니의 사진을 확인하는데 사진 속에는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귀신의 팔이 리아 언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셉셉이는 그래도 걱정은 됐는지 곧바로 리아 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리아 언니는 이미 주님 곁으로 요로롱하기 직전이었고 일반 병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이동되고 맙니다. 그런데 가족들 사이로 불경한 존재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리아 언니를 괴롭히고 있는 처녀 귀신으로 갑자기 씩 웃더니 존내 못생겨집니다. 어씨. 다음날 셉셉이는 얄미운 요괴 고양이에게 무릎을 꿇고 리아 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는데요. 그러자 재수없는 고양이는 리아 언니에게 붙은 귀신은 보통이 아니다. 아주 강하다. 라며 염장을 지릅니다. 하지만 못 이기는 척 원혼을 달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귀신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해주는 것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처녀 귀신이 뭘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셉셉이는 그 즉시 피크닉과 꽃을 바리바리 사들고 와 귀신이 나타나는 건널목에 두며 어떻게 하면 저주를 풀 수 있냐고 귀신에게 묻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곳엔 웬 중년 여성이 꽃을 들고 있었죠. 알고 보니 중년 여성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처녀 귀신 정아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정아를 봤다고 한 게 이미 7번이 넘는다며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건널목 주변을 맴도는 자신의 딸을 가여워했는데요. 알고 보니 정아씨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청혼을 받고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비오는 날 밤 누군가에게 뺑소니를 당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끼던 청혼 반지가 사라졌는데 사고의 충격으로 어디로 튕겨나간 건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했죠. 셉셉이는 이 반지를 찾아주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 확신했고 다시 건널목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지성으로 반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있어야 할 리아 언니가 철로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리아 언니는 눈만 봐도 이미 어딘가 단단히 맛이 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혜미와 영빈이는 리아 언니를 기찻길에서 치우려 했지만 무슨 일인지 그녀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듯 그들을 치워버립니다. 놔 쓰레기들아.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된 리아 언니. 그런데 그 순간 건널목 경보음이 울리고 기차가 멀리서 달려옵니다. 미친 정아씨의 원혼에 빙의된 리아 언니는 열차 쪽으로 달려가고 그 순간 셉셉이가 몸을 던져 리아 언니를 넘어뜨리는데 리아 언니는 그 충격으로 몸에 깃든 정아씨의 슬픈 과거를 엿보게 됩니다. 3년 전 사고가 있었던 그날 정아씨는 과속운전을 하던 택시에 치여 하늘나라로 요로롱하고 맙니다. 택시기사는 크게 다친 정아씨를 처음엔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이미 정아씨가 가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아씨를 길바닥에 유기한 채 자리를 떠나버리죠. 이때 정아씨의 반지가 택시에 떨어지게 되고 정아씨는 반지의 미련과 원망이 남은 채 처녀 귀신이 되고 만 건데요. 정아씨의 슬픈 기억을 엿본 리아 언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행히 리아 언니의 정신은 돌아오게 되고 기차도 무사히 피한 상황. 리아 언니는 자신이 본 정아씨의 기억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반지의 위치를 알 것 같다라 말합니다. 다음날 아이들은 택시회사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리아 언니는 정아씨의 기억을 토대로 사건의 택시를 바로 찾아내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선 3년 전 정아씨가 떨어뜨린 반지가 발견되죠. 이 말은즉 택시기사는 3년 내내 택시 내부를 청소하지 않았다란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개 더러운 쉐끼. 바로 그때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아이들 앞에 나타나고 아이들은 후다닥 도망을 가는데요. 이후이들은 반지를 정아씨의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다시 한번 상불할 수 있도록 정아씨의 명복을 빌어줍니다. 그날 밤 정아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에 기차 건널목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한 맺힌 정아씨가 나타나게 되고
시건방진 택시기사는 과거의 일은 이미 잊은 듯 투덜대는데 곧 뒤에서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뒤에는 정아씨가 형용할 수 없는 원한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택시 안은 끔찍한 비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거세게 내려치는 빗소리와 기차 소리에 그 비명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